5060 세대 추석에 가장 많이 고민하는 5가지.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계신 5060 세대 여러분들이 추석 명절을 맞이하며 겪게 되는 현실적인 고민들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추석은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입니다. 풍성한 가을 수확을 감사하고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조상께 차례를 지내며 정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명절이 누군가에게는 부담과 스트레스로 다가온다는 사실, 우리는 외면할 수 없습니다. 특히 5060세대는 가족 구조상 위로는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아래로는 성인이 된 자녀들과 손자녀들을 챙겨야 하는 샌드위치 세대입니다. 오늘은 5060세대가 추석을 앞두고 가장 많이 고민하는 5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민, 가족 모임의 부담. 5060세대가 추석에 가장 먼저 마주하는 고민은 바로 가족 모임입니다. 1년에 몇 번 없는 가족 모임이 왜 부담으로 다가올까요? 가장 큰 이유는 세대 간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5060세대는 유교적 전통과 가부장적 가족 문화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효도와 가족의 의무를 중시하고 명절은 반드시 본가에 모여야 한다는 생각이 자연스러웠지요. 하지만 요즘 젊은 세대는 다릅니다. 개인의 삶과 선택을 존중하고 명절도 하나의 선택지로 여깁니다. 왜 꼭 명절에만 만나야 하는지, 왜 이렇게 형식적인 모임을 강요하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손자녀 교육 문제도 빠질 수 없습니다. 공부는 하는지, 학원은 어디 다니는지, 성적은 어떤지 묻는 것이 5060세대에게는 손자를 아끼는 마음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질문이지만 자녀 세대는 이를 간섭으로 받아들입니다. 명절 준비에서 며느리와 사위의 역할은 여전히 민감한 주제입니다. 전통적으로 며느리가 명절 준비의 많은 부분을 담당해왔지만 맞벌이 부부가 일반화된 요즘, 이러한 기대는 불공평하게 느껴집니다. 왜 우리만 일찍 와서 준비해야 하는지, 시댁 일만 우리가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5060세대에게 명절은 형제자매들과의 관계를 재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부모님 봉양 문제가 대표적입니다. 누가 더 많이 돌보는지, 경제적 지원은 누가 더 많이 하는지, 왜 나만 희생하는지에 대한 생각들이 명절 내내 마음 한구석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특히 장남이나 장녀로서 더 많은 책임을 져온 경우 다른 형제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듯한 태도에 서운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꼭 본가에서 모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도 늘고 있습니다. 고령의 부모님께 부담을 드리지 않으려면 자녀들이 분담해서 준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호텔이나 레스토랑에서 명절을 보내는 가정도 늘고 있지만 명절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 아니냐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두 번째 고민, 차례와 제사 준비. 차례상을 차리는 데 드는 비용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평균적인 4인 가족이 차례상을 준비하는 데 드는 비용이 30만 원에서 50만 원에 이릅니다. 과일, 고기, 생선, 나물 등 제수용품의 물가가 상승하면서 명절 장보기가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과일 가격은 심각합니다. 배 한 박스, 사과 한 박스만 해도 10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밤, 대추, 곶감 등도 만만치 않은 가격이지요. 5060세대는 자녀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혼자 모든 비용을 감당하려 하지만 연금과 저축만으로는 버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차례 준비는 단순히 돈만 드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명절 3일 전부터 장을 보고 재료를 손질하고 하루 종일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고기를 삶는 모든 과정이 주로 5060세대 여성들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특히 전 부치기는 가장 힘든 작업 중 하나입니다. 동그랑땡, 생선전, 버섯전, 호박전 등 종류도 많고 양도 많습니다. 기름 연기 속에서 몇 시간씩 서 있으면 다리는 퉁퉁 붓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픕니다. 50대 후반, 60대가 되면 체력도 예전 같지 않은데 명절 준비는 여전히 벅찬 일입니다. 차례를 꼭 이렇게 크게 지내야 하는지에 대한 젊은 세대의 질문에 5060세대는 고민에 빠집니다. 자신들이 배우고 실천해온 방식을 고수해야 할지 아니면 시대에 맞춰 변화해야 할지 갈등이 생기는 것이지요. 간소화된 차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형식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실제로 과일을 줄이거나 전을 몇 가지만 준비하거나 간편 제수용품을 이용하는 가정도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가족 구성원 중 기독교 신자가 있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차례를 우상 숭배로 보는 교리 때문에 명절마다 가족 간 갈등이 생기는 것이지요. 차례는 우리 조상을 기리는 전통이지 우상 숭배가 아니라는 입장과 종교적 신념을 존중해달라는 입장이 부딪힙니다. 세 번째 고민, 건강관리.
5060세대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 질환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평소에는 식단을 조절하고 규칙적으로 약을 먹으며 관리하지만 명절에는 이것이 어려워집니다. 차례상에 올라가는 음식들은 대부분 고칼로리, 고염분입니다. 저는 기름에 튀기거나 부쳐서 열량이 높고 갈비찜이나 불고기는 나트륨 함량이 높습니다. 과일도 당도가 높아 당뇨 환자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조금만 먹어야지 하고 마음 먹지만 자녀들이 권하고 분위기가 흥겨워지면 어느새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을 먹게 됩니다. 명절이 끝나고 나면 혈압이 오르고 혈당이 치솟고 체중이 늘어나 있습니다. 몇 달간 관리해온 노력이 명절 며칠 만에 무너지는 것이지요. 명절 음식은 맛있습니다. 1년에 몇 번 먹기 어려운 별미들이 상에 가득하니 과식하기 쉽습니다. 특히 5060세대는 버리기 아까워서 남은 음식을 억지로라도 먹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음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형제자매, 친척들과 술잔을 나누다 보면 평소보다 훨씬 많이 마시게 됩니다. 명절인데 1년에 몇 번이나 마시겠냐는 생각에 자제력이 느슨해집니다. 하지만 5060세대의 간 기능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숙취도 오래가고 회복도 더딥니다. 명절 준비는 엄청난 체력을 요구합니다. 장보기, 음식 만들기, 청소하기, 손님 맞이하기 등 며칠 동안 쉴 틈 없이 움직이다 보면 몸이 견디기 어렵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 갱년기나 폐경 이후 골다공증, 관절염 등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 서 있거나 무거운 것을 들면 무릎이나 허리에 무리가 가고 명절이 끝나고 나면 통증이 심해져 병원을 찾게 됩니다. 명절에는 대부분의 병원이 문을 닫습니다. 응급실은 운영하지만 평소 다니던 단골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불안 요소입니다.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은 명절 전에 약을 미리 처방받아야 하고 혹시 모를 응급 상황에 대비해 근처 응급실 위치를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네 번째 고민 선물과 용돈. 명절 선물은 마음을 전하는 수단이지만 무엇을 줄지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부모님께는 건강을 생각해서 건강식품이나 한과 세트를 준비하고 자녀들에게는 실용적인 생필품이나 현금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자녀들에게는 무엇을 줄까요? 용돈을 주면 좋아하지만 돈만 주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하고 그렇다고 장난감이나 옷을 사주면 취향에 안 맞으면 어쩌나 걱정됩니다. 요즘 아이들은 원하는 것도 다양하고 까다로워서 선물 고르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형제자매들과는 어떻게 할까요? 서로 선물 안 하기로 약속해도 막상 빈손으로 가기는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렇다고 너무 비싼 선물을 주면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고 너무 저렴한 것을 주면 성의 없어 보일까봐 걱정됩니다. 명절 용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이것은 5060세대에게 가장 현실적인 고민 중 하나입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은 효도의 표시이자 당연한 도리로 여겨지지만 자신의 경제 형편을 고려하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10만 원인지 20만 원인지 50만 원인지 정답은 없지만 형제자매들과 비교되고 부모님의 기대도 있기에 조심스럽습니다. 자녀가 여럿인 경우 용돈을 똑같이 줄지 않으면 각자의 형편에 맞춰 차등을 둘지 고민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에게는 더 많이 주고 싶지만 다른 자녀들이 섭섭해할까봐 망설여집니다. 형제자매들과의 비교도 신경 쓰입니다. 형님은 부모님께 얼마 드렸을까? 동생은 조카들에게 얼마씩 줬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혹시 자신이 너무 적게 준 건 아닌지 신경이 쓰입니다. 선물을 받으면 답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이것은 우리 문화의 특성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런 답례 문화가 때로는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작년에 저 집에서 50만 원짜리 선물을 줬으니 올해는 우리도 비슷한 가격대로 줘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면 선물이 즐거움이 아니라 의무가 됩니다. 다섯 번째 고민 명절 스트레스. 5060세대, 특히 여성들은 명절을 완벽하게 치러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낍니다. 차례상은 흠없이 준비해야 하고 집안은 깨끗하게 정리해야 하고 손님들에게는 정성껏 대접해야 합니다. 내가 제대로 못하면 흉본다는 생각, 시댁 식구들이 뭐라고 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 친정 부모님께 부끄럽지 않게 해야지 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맞벌이 부부가 일반화되고 양성평등 의식이 높아지면서 명절에 양가를 모두 방문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5060세대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아침에는 시댁에서 차례를 지내고 오후에는 친정을 방문하는 식의 일정은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습니다. 명절 교통 체증은 해마다 반복되는 악몽입니다. 평소 이 시간이면 갈 거리를 5시간, 6시간 걸려서 가는 것은 다반사입니다.
5060세대는 대부분 운전을 직접 합니다. 장시간 운전은 체력적으로 힘들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가 큽니다. 특히 귀경길은 더 힘듭니다. 명절 내내 쉬지 못하고 일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다시 몇 시간씩 운전해야 합니다. 명절에는 평소 잘 드러나지 않던 가족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좁은 공간에 여러 세대가 함께 오랜 시간 있다 보면 크고 작은 마찰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부모님의 잔소리, 시댁 식구들의 간섭, 자녀들의 무례한 태도, 손자녀들의 떼쓰기 등 평소라면 넘어갔을 일들도 명절에는 유독 신경에 거슬립니다. 명절이 끝나고 나면 묘한 허탈감이 찾아옵니다. 몇 주 동안 준비하고 며칠 동안 온 힘을 쏟았는데 모든 것이 순식간에 끝나버렸다는 공허함입니다. 냉장고에는 먹다 남은 명절 음식이 가득하고 집안은 어질러져 있고 몸은 녹초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고생을 왜 했을까? 도대체 무엇을 위한 명절이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맺은 말. 지금까지 5060세대가 추석을 맞이하며 겪는 5가지 고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모든 고민의 중심에는 책임감이 있습니다. 가족의 중심으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조부모로서 모든 것을 잘 해내야 한다는 책임감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달라져야 합니다.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말고 가족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명절은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어야 합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웃고 이야기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어야 합니다. 5060세대 여러분, 이번 추석에는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명절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십시오. 가족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십시오. 힘들다, 도와달라, 함께하자고 말하는 것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아끼십시오. 당신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가족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추석은 감사와 나눔의 명절입니다. 가족에게 감사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한 해 동안 고생한 자신에게도 감사하고 자신에게도 사랑을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행복한 추석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